무릎 수술을 주로 해온 의사인 이치로 씨는 연골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2명 중 1명 정도는 수술 없이도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MBC 다큐 프라임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 다스미 이치로 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집도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누적 환자 수 12,000명, 수술 건수만 5,000건 이상의 전문가죠. 이렇게 무릎 관절 수술에 오랜 시간을 바쳐온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은 정교하기 그지없어서 스스로 원래 원상복구하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무릎 통증의 대부분을 수술하지 않고 자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골이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과 무릎 운동을 가르쳐주고 3개월간 열심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도록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3개월 이후에는 이 환자들의 46%가 수술 없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는 데이터를 2011년 이시야 쿠슈판이라는 의학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새끼밥을 먹는 것보다 수술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무릎 수술을 주로 해온 의사인 이치로 씨는 연골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2명 중 1명 정도는 수술 없이도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진료를 보면서 인체의 정교함과 재생력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거든요. 연골은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벅지와 정강이 뼈 사이에 위치한 이 신비한 조직은 두께가 겨우 3에서 5mm 정도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인 연골은 마치 스펀지처럼 우리가 앉을 때는 물을 흡수하고 서게 되면 물이 빠지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그 표면이 매우 매끄러운 덕에 우리는 부드럽게 무릎을 굽히고 펼 수가 있죠. 매끄러운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인 마찰계수를 보면 인공관절과 우리의 자연연골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인공관절은 마찰계수가 0.3, 연골은 0.001인데요. 마찰계수로 보면 무려 3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연골의 매끄럽기는 얼음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미끄럽다고 하죠. 최신과학을 이용해서 만든 인공관절도 결국 우리 연골의 기능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한참 먼 셈입니다.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최대한 살려서 써야 된다고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치로 씨가 100년다리라는 책에서 밝힌 4다리로 평생 걷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과 운동법들, 그 일부를 제 치료 경험이나 의견을 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연골을 재생시키는 운동이나 평생 수술 없이 4다리로 걸을 수 있는 꿀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에 연골이 모두 닳아서 없어진 사람도 자세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 수술 없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이치로 씨가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다는데 통증이 도대체 없어질 수 있긴 한 건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무릎 간격이 좁네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하는 연골에 대한 이야기만 듣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연골이 닳으면 아프구나. 연골을 어떻게 해야만 이 고통이 결국 끝이 나는구나. 하지만 무릎이 아픈 원인이 오로지 연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도, 혹은 무릎 주변 특정 근육이 너무 없어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무릎 주변 근육 이야기를 병원에서는 듣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그건 엑스레이라는 검사에서는 무릎 주변 근육의 상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됐는지, 근육이 너무 없는지, 무릎 주변 근육 상태에 대한 부분은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밀하다는 MRI 검사도 인대의 손상 정도는 정확히 볼 수 있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연골이 닳기 전에 무릎 주변 인대, 근육의 약화와 골 변형 등이 우선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골이 다른 부분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니 무릎 통증이 오직 연골 탓인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무릎 주변 근육이나 인대 약화가 먼저인 셈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하죠. 밖으로 보이는 빙산이라는 결과물이 달아있는 연골이라면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인 빙산의 아랫부분에는 무릎 주변 근육이나 인대의 약화 그리고 골 변형 등이 있는 셈입니다. 연골이 닳지 않게 하려면 결국 무릎 주변 근육의 강화와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치로 씨는 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무릎 전면의 근육을 강화해 줄 것, 그리고 내전근이라는 허벅지 내측 근육을 강화해서 이 근육을 써서 바르게 걸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퇴사두라고 하는 무릎 전면의 근육은 무릎 통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걸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 근육을 강화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은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무시기 전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허벅지 전면 근육, 즉 대퇴사두근의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 밑에 베개를 조금 높은 거를 하나 대시는 게 좋습니다. 없으시면 이불을 말아서 살짝 대셔도 됩니다. 이 정도 높이면 적당한데요. 조금 더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살짝 더 높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다리를 쫙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다리를 들 때요, 발목을 내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의 팁이고요. 완전히 끌어당긴 상태에서 발가락을 굽히는 거, 이게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을 당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리를 위로 쭉 들고요. 발목 당기시고요. 발가락을 당깁니다. 그러면 발가락을 당기는 순간 허벅지에 힘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루에 5분씩 3번, 혹은 그게 안 되시면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5분만이라도 이렇게 당겼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전근으로 걷기는 오다리를 방지해서 무릎 연골이 한쪽으로 닳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쪽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O자형 다리를 하고 계십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면 접촉면이 이렇게 내측으로 조금 더 쏠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쪽 연골만 급속도로 닳게 됩니다. 한데 이런 오다리로 걷게 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써서 걷는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오다리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죠. 요렇게 항아리 다리라고 하죠. 다리가 요렇게 돼서 안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안쪽에 있는 연골이 더 빠르게 닳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다리가 되신 분이라고 하면 내전근으로 걷는 운동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보행 패턴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전근으로 걷기의 핵심은요, 여기 내전근에 집중을 하고 걷는 건데요. 서실 때 반듯하게 서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시작점은 머리를 위에서 누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반듯하게 목을 집어넣고요. 그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같이 뻗고 뒤꿈치부터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한번 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안쪽, 무릎 안쪽에 내전근에 힘이 들어오면서 오다리가 약간 보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다리를 방지해서 무릎에 부하를 줄이기 위한 걷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전근에 힘을 줘서 걷는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서 팔하고 다리가 비슷하게 나간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면서 내전근에 힘이 쓰이는 부분들을 인지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골은 손상되기는 쉬워도 재생되기는 어려운 기관입니다. 따라서 손상 방지에 주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재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관절 속 활액막을 자극해서 관절 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양손으로 허벅지 밑을 잡아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완전히 빼고 대롱대롱 다리를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관절 윤활액이 분비가 되고 관절낭 내에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가만히 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땐 움직임이 없어서 연골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연골이 닳게 되죠. 무릎도 허리도 가만히 있다가 첫 움직임에서 딱 불편했다가 좀 움직이고 나면 괜찮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시동 걸자마자 워밍업도 없이 빠르게 막 밟아대면 오래 못 쓰잖아요. 무릎도 똑같습니다. 2016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발생할까 걱정되는 미래질환은 무엇인가요? 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민 걱정질환의 1위는 뭐였을까요? 바로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2위는 바로 관절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인구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아플까봐 걱정하고 있고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제 아픈 질환이 무릎 관절 질환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스러우시죠? 걱정 마십시오. 통증 요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의 강화와 연골의 재생에 대한 방법,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법을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분명 100세까지 건강한 자신의 무릎으로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